상대 연령이라는 것은 지층에 생성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하는 건 이미 했죠. 관입, 한 것이 뭐 어리다. 그 다음 부정합, 면 위에 게 어리다. 그 다음 뭐 순서대로 쌓인다. 지층 누중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주로 순서를 알려주는 거지. 또는 뭐 표준화석 같은 경우. 표준화석도 역시 순서를 알려주는 겁니다. 동물군 천이 법칙 같은. 근데 이제 우리가 순서 말고 실제 나이를 알고 싶다. 실제 이 지층이 생성된 진짜 실제 나이를 알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집에서 셋째예요. 이래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이를 물어봤는데 몇 살이고 그랬는데 집에서 셋째입니다. 이래 순서로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오로지 이 반감기밖에 없습니다. 고등부 과정에서는. 화학요법 이런 건 있는데 아마 대학에서 전공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감기밖에 안 배워요. 그리고 또 이 반감기를 쓸 수 있는 암석은 우리 관입 분출 같은 그 화성암만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퇴적암은 반감기를 쓸 수 없어요. 퇴적암은 왜 반감기를 못 쓰느냐?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나이를 알 수 없다.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퇴적이라는 거는 풍화침식 운반 퇴적이잖아요. 운반 퇴적. 그래서 다른 곳에서 뭐 1억 년짜리 흙이 2억 년짜리 흙이 3억 년짜리 흙이 동시에 운반되면 걔 돌 안에 1억 년짜리 2억 년짜리 3억 년짜리 다양한 나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입과 분출같이 화성암에서만 반감기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감기를 이제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우라늄인데 너무 고가라서 잘 이가 안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흔한 게 뭐 있냐면 루비듐 있어요. 루비듐이 스트론튬으로 변하는데 요게 좀 싸요. 흔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사성 원소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반감기 정의가 뭐 어떻느냐면 이제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가 있다. 방사성 원소는 핵이 붕괴하죠. 핵이 붕괴해서 이렇게 다른 이제 원소로 바뀌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걸로. 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이게 100g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얘가 50g이 처음에 0이었는데 50g까지 증가를 했고 얘는 100g인데 이제 50g까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있던 거라서 모엄마라 해서 모원소라고 새로 생긴 얘를 자원소라 한다. 0에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성 원소가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을 반감기다 이렇게 T이래 할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T는 정의를 보면 보시다시피 방사성 원소, 모원소가 50%까지 감소하는 기간이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자원소는 0에서 50%까지 증가했죠. 증가한 기간이다. 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50, 이제 자원소, 모원소 양이 같아지는 기간이다. 그래서 자원소량과 모원소의 량이 이렇게 같아지는 기간이다. 뭐 이렇게 세 개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y축이 양이라고 이걸 뭐 시간이라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모원소가 100%에서 시작하는지 항상 봐야 돼. 뭐 80이나 인데 시작하면 안 돼요. 100에서 시작했을 때 이게 딱 50까지 줄었단 말이죠. 50%까지. 그러면 그 기간을 반감기 T다. 그럼 뭐 50에 다시 반으로 줄면 2T. 또 뭐 이렇게 뭐 더 줄어서 12.5가 됐다 이러면 3T 이런 식으로 반에 반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이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우라늄 같은 모원소라 칠게요. 자원소는 반드시 0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0에서. 그래서 자원소는 10%나 20% 시작하면 계산을 달리 해줘야 되고
0에서 시작했을 때 50%까지 증가하는 기간, 이게 이제 반감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돌을 주웠는데 모온소 자온소가 1대3이다. 근데 반감기는 한 7억 년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1대3에 들어있다. 반감기는 7억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온소가 얼마 남은 겁니까? 전체 4 중에 1 남은 거죠. 이제 속칭 25% 남은 건데,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100%, 50%, 25% 남았다. 이래 되고, 4분의 1 남았으니까, 모온소가 반에 다시 반이니까, 4분의 1이 남았구나. 그럼 반감기가 한 번, 두 번이니까 7억 년이 두 번이니 14억 년 전 돌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1g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납이 예를 들어서 4g이 있다. 집 앞에서 돌을 주웠는데 반감기는 7억 년짜리라 칩시다. 우라늄이. 그러면 이게 이제 1대4 이라면 좀 계산하기 힘든데 저 조건이 있어요. 단 납이라는 게 이 암석의 생성 때부터, 생성 당시부터 1g이 원래 있던 거다. 이렇게 지문이 있다 칩시다. 누가 물어봤다. 그럼 모원소와 자원소는 이거 그냥 무조건 보이는 대로 1대4 이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모원소는 남은 우라늄의 양이고, 자원소라는 것은 새로 생긴 납입니다. 새로 생긴 납. 그래서 새로 생긴 납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1은 넣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4 중에 원래 있던 1은 빼고 이게 1대3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모원소, 자원소가 1대3이니까 아까 그 예와 똑같지요. 그래서 총 4분의 1이 남았으니 반감기를 이건 2분의 1 다시 4분의 1이니까 반감기를 두 번 했구나. 그래서 7억 년이니 14억 년 전 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하자면, 근데 만약 모원수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2의 배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4대 26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렇게 되죠. 대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럼 이제 두 개를 더 하세요. 총 50분에 모원수가 24 정도 남았으니 이렇게 계산하면 대충 얼마입니까? 50분에 24면 한 48%쯤 됩니까? 그래서 48%가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야죠. 아까 이런 그래프에서 48% 이게 남은 양이 y축인 양이니까 48%에서 옆으로 쭉 가서 모원수가 48 남았으니까 이때 나이를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량은 이 모원소죠. 나중에 모원소 방사성 원소 양은 처음 방사성 원소의 양입니다. 이게 처음 방사성 원소의 양이다. 거기에다가 반감기분의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반감기보다 나이가 2배 많다 이라면 4분의 1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로그를 취하든지 해서 이 나이를 집어넣었을 때 정확하게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수능과 관계없지만 갑자기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그 반응 속도 있죠. 화학에서 선생님 화학 잘 알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을 잘 몰라서 그냥 흉내만 내볼게요. 이 반응 속도라는 것은 말이죠. 당연히 어떤 그 농도와 비례합니다. 앞에 상수가 있다 치고. 그런데 이제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변화량이잖아요. 이제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이니까 dn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감소하니까 이제 이건 양수인데 이러면 음수 되니까 마이너스를 좀 붙일게요. 그래야 이제 이래 는이라는 게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자리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분의 1에 이게 이제 dn 이래 되고
마이너스 좀 넘기고 마이너스 K DT예요. 이거를 이제 정적분을 하는 거죠. 무슨 수학은 더 잘할 못이라 뭐 감히 뭐 조금만 얘기하고 말게요. 그래서 T가 이제 0부터 어디까지냐 아까 나이가 이제 스몰 t였잖아. 아까 이 공식 보면. 그래서 스몰 t 정도까지 가면 이게 초기량 제로에서 얼마 남겠느냐 이거지 방사성 원소가. 그래서 이게 n분의 1 dn이 이렇게 자연로그로 만들어져요. 그럼 자 n 놓고 빼기니까 이렇게 로그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0 놓고 뭐 t인데 마이너스 뭐 k t 뭐 이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 끌었겠지만 결론은 이제 나중량은 처음 양에 이렇게 우리 요 2에 마이너스 k t 이렇는데 요 k 상수를 어떻게 정리하면 요렇게 식이 바뀝니다. 요렇게. 그래서 k는 이제 주어져 있어요. 뭐 자연로그 인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k 값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 이게 반응 속도에서 나온 공식이다.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라늄이 나이가 많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238처럼 좀 무거운 거 있죠. 이게 한 반감기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좋죠. 235는 한 7억 정도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래 지질시대 같은 이게 무슨 고생되다 성칸부리하다 할 때 이런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아주 좋은 이제 자료 시료로 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싸댔죠. 고가입니다. 고가. 너무 비싸니까 아까 뭐 쓴다 했습니까? 루비듐이 스트론튬으로 변하는데 이런 건 운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반감기도 엄청 길어요. 막 450년, 470억 년 막 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주로 많이 씁니다. 싸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암치료센터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반감기 짧은 것도 있어요. 한 달짜리, 뭐 몇 주짜리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호흡, 이제 기관지로 마셔가지고 뭐 폐암 진단하고 할 때 쓰는 건데, 그런 것처럼 반감기가 짧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방사성 탄소가 자연 질소로 바뀔 때 이거 반감기가 한 5,70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이게 주로 이거는 지질시대 하긴 조금 곤란하죠. 이게 왜냐면 이거 5,700년 가지고 몇 억 년 하려면 반감기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주로 선사시대 유물. 이게 진짜 예수님이 입은 옷이냐? 이게 진짜 사회에서 나온 성경이 맞느냐? 이게 진짜 뭐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에 돌이 맞느냐?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사성 탄소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뭐 이런 질소가 있다 칩시다. 저 화학을 잘 알못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볼게요. 이제 우주에서는 중성자 같은 게 참 많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양성자도 날라오고 전자도 날라오고 이제 우주에서 중성자 같은 게 날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지구 대기까지 온 거야 얘가. 그럼 이래 충돌한 거야. 충돌해서 이제 핵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제 핵을 붕괴시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질량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를 이렇게 양성자가 이렇게 방출됩니다. 우리 뭐 알파 붕괴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걸 알파 붕괴를 해서 양성자가 충격을 받아서 튀어나온 거야. 부딪힌 건 중성자였는데 양성자가 튀어나온 거야. 그럼 양성자 튀어나오니까 질량은 이렇게 쌤 됐는데 이 양성자가 하나 이게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4는 그대로인데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6. 그럼 이제 양성자 숫자가 6개인 거는 탄소거든. 질량과 무관하게 우리 요 양성자 숫자로 우리 원소를 표현하니까. 그래서 양성자가 7개 때는 질소인데 이제 양성자가 하나 빠져나가 버리는 바람에 졸제 얘가 탄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방사성 탄소예요. 근데 이제 방사성 탄소는 자연 상태에서 이게 불안정해서 그대로 못 있습니다. 너무 질량이 크잖아요. 이게 질량이 크면 또 붕괴하게 돼 있어요. 우라늄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붕괴하는데 어떻게 붕괴하느냐면 얘가 이제 다시 이제 이거로 돌아가야 돼. 얘로.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어? 질량은 그대로인데 양성자가 하나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를 방출하면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베타 붕괴다 이라는데 질량은 거의 없고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돼? 이게 6이 7 된 거지. 신기하죠? 그러니까 중성자 하나에서 음의 성분을 빼내버리니까 남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리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리수에서 여성스러움을 빼내니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양성자가 6개에서 7개가 되고 다시 원래 본연의 모습인 자연 질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어려운 말로 이제 베타 붕괴다 이라는데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전자를 내놓고 이렇게 붕괴를 하죠. 이런 건 당연히 수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지구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원리가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실전에서는. 내가 뭐 어떤 옛날에 그 예수님 얼굴을 덮었던 천이들에서 논란됐던 거 있죠. 그 천 안에는 이렇게 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이라든지 옷 같은 거, 옷이 천이지 참. 그다음 뭐 도자기, 뭐 쌀알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선사시대 주로 유물 있죠, 유물. 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탄소가 들어있는 그런 유기물로 이렇게 나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현재는요, 이런 일반 탄소와 방사선 탄소의 비가 딱 고정돼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이면 이게 1, 얘입니다. 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덮었던 천인 거해를 분석해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2000대 1이더라. 응?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반감기는 한 5700년 정도 되더라. 그럼 도대체 얘는 몇 년 전 천이냐? 너무 옛날 돼버렸네. 아무튼 이게 몇 년 전이냐 이러면 보세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1000대 0.5잖아요. 그러니 앞에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옛날에도 1000대 1이었다고. 계속 1000대 1이라고. 이거는 고정된 값이에요. 뭐 지구에 다른 일이 없으면. 근데 이게 1이 보세요. 0.5니까 그만큼 방사성 탄소가 반으로 줄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이 0.5가 됐으니까 반감기를 한 번 한 거지. 반감기를 한 번. 반감기 한 번 했으니까 이건 5700년 전 옷이구나.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감기는 그냥 기본 문제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Q, P 있고 방사성 원소가 각각 2분의 1과 4분의 1이 남았다. 그래서 굳이 얘를 지금 순서를 정하자면 C, 지금 여기 C가 제일 나이가 많죠. C. 그 다음에 Q가 관입했고 그 다음에 B 부정합이 있고 Q 다음에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 BA 정합이고 마지막에 P가 다시 관입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항상 이 관입한 애들 색깔 이 관입만 나이를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퇴적암은 나이를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 퇴적암은 나이를 어떻게 알겠어? 주변에서 다양한 나이의 흙이 운반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실제 이렇게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PQ 관입하고 부정합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제일 오래된 땅은 C다 맞고 그 다음 이제 나이를 봅시다.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면 7억이죠. 그러면 P가 7억이다. 그런데 뭐 4분의 1이다. 뭐 볼 필요도 없지. 25%니까 14억이네요. 그러니까 Q는 14억이다. 중생대 조금 귀찮은데 외워야 돼. 2.5억에서 0.65억 년인데 귀찮았지만 좀 외워야 돼요. A는 뭐 택도 없지. 글이 움직이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A는 뭐 택도 없죠. 지금 7억보다 나이 많으니까
A는 성칸부리하다 틀렸고, BC 사이에 맞고 부정합이니까. 그 다음에 C가 수면 위로 윤기에서 침식됐으니까 그게 부정합이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하는 이 기저예감의 정체는 무엇이냐? B와 함께 쌓인 퇴적감이 아니다. 기저예감이라는 것은 B와 화학 조성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예감의 화학 성분은 C와 같죠. C. 기저예감의 화학 성분은 요 아래 C의 침식물입니다. 이거 틀렸고.